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정조준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전례 없는 관세 폭탄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의약품에 부과되던 기존 15%의 관세를 단숨에 25%로 무려 10%포인트나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현대자동차 주가는 시장의 공포를 즉각 반영하며 하루 만에 4.9%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거인인 삼성전자 역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스피 지수는 대망의 5형 고지를 탈환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강경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 국회가 과거 미국과 맺었던 중대한 경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약속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면밀히 분석해봅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분석해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근원은 지난 2025년 7월과 10월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무역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양국은 매우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교환했습니다. 당시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수준으로 묶어주는 대신 한국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여 대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투자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약 80%에 육박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투입을 의미합니다. 이 자금은 정부의 세금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SK 같은 민간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기 자본으로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철저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합의는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완벽한 거래이자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역사적 합의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한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조 원의 거대 자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지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작년 11월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법안이 국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마주한 참담한 민낯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권의 테마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약 불이행이라는 완벽한 공격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겠다는 원칙을 실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맺었던 훌륭한 합의를 왜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직격하며 이번 관세 인상이 명백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무역 전쟁을 넘어 한국 국회를 향해 정치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 지역구 기업들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강력한 직접 압박의 메시지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거친 방식일 수 있으나 냉정하게 보면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우리 국회이기에 미국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우리 국회를 직접 겨냥한 압박이며 정치적 싸움이 계속된다면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트럼프식 경고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조치가 자동차와 목재 등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위협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인 반도체 분야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AI 연산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바로 이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와 있는 핵심 품목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필수 부품으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칩을 제조할 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초고속 메모리 기술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고성능 HBM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오직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이기에 트럼프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일종의 탈출구이자 조건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칩을 만들어 보내지 말고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 회사들에게 제품을 팔라는 강력한 투자 유치 정책이자 자국 제조업 부활 전략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살리려는 이러한 행보는 당연한 선택이며 우리 기업들 역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생존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거나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확장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거두는 연간 매출 30조 원 중 관세 10%포인트가 오르면 무려 3조 원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작년 한 해 우리 반도체 수출액이 140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관세 25%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목에 겨눠진 총구와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내는 칼이라면 반도체 관세는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442원까지 하락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인 것은 우리 기업들의 독보적인 반도체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엔화와 우리 원화가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한국의 AI 반도체 실력을 보고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의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AI 시대의 주도권이 일본보다 한국에 있다는 시장의 확신이 원화 가치를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0일 이후 엔화는 약세를 보였으나 원화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우리 기업들의 실력이 만들어낸 진정한 디커플링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라라고에서 이루어졌던 지난 무역 합의들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환율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국회의 비준 추진 소식과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 가능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신뢰 회복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장이 먼저 읽고 움직인 것이며 이는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풀어 인위적으로 막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율의 안정세는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기반한 것일 뿐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 다시 엔화와 동조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환율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나는 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될수록 한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출 감소로 인해 시중에 유입되는 달러 공급마저 줄어들어 환율 방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재들이 겹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 경제의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550포인트 달성은 마냥 축하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국회 비준 여부이며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트럼프는 관세를 다시 15%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면 자신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안 통과는 이번 관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행히 2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여야 정치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2월 말까지 비준 소식을 기다리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핵심 수출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준이 무산되거나
계속 지연된다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여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환율일 500원 돌파 여부이며, 만약 이 선이 뚫린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강력한 환율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환 보유액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보유액이 3영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이며, 만약 일본이 4월에서 6월 사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전 세계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며, 우리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금리 인하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금리가 1%를 돌파하는 시점에는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를 주목하되,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다소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수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5.0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6.0까지 갈 것이라는 낙관론보다는 지금은 데이터와 정책 변화에 기반하여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의 시간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답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이 진정한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경제 전쟁의 시대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